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1월 9일자로 이란 이슈가 일단락됐습니다. 기념으로 해서 1월 후반전에 있을 주요 일정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주요 일정과 증시에 반영될 부분 다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기준은 국내와 국외 그리고 증시에 반영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기 쉽게 미리 땡겨놨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최근 일정 순으로 가는 겁니다. 1월 13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목금, 이제 금요일, 그리고 토일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발생될 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후유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발생될 수 있는 해외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내 이슈도 있을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나와 있는 이슈는 없었고요. 요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13일부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 그래서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설날 전후로 나타날 이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날이 껴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매년 연휴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명분상으로는 명절 전에 매도세가 많이 나타난다. 설날 전에 출금하기 위해서 21일 전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요즘에는 주식담보대출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D-2든 D-1이든 여기에 걸려 있는 만큼 인출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물론 이자를 내야겠죠? 단기대출 개념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날 전에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만 해두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명분 차이다. 설날을 명분으로 하느냐 아니면 해외 이슈를 명분으로 하느냐인데 먼저 봐야 될 거는 해외 이슈. 1월 1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협상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단계 합의 최종 서명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이 가는 게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가기로 됐네요. 그래서 이번 이슈는 콤마를 마침표로 바꾸는 이벤트가 될 거라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월 14일 화요일 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주식과 연관해서요.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 같은 거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딱히 주식과 연관되는 그런 흐름은 기대해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주라고 하면은 21일부터 24일입니다. 설날 전인데 여기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계 증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증시 전망이 어떻네 저쩌네 2020년과 2022년 2021년 2022년 트럼프 재선 전후로 이제 많은 얘기를 꺼낼 것이라는 거죠. 악전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 11월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재선이죠. 정확히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 요거 대선 전으로 불확실성이 출현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후로 경기 회복세와 그리고 시장 모멘텀의 회복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경기 회복세는 그냥 2020년 상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증시와는 상관없이 뉴스에서 떠들 수 있는 내용이고 시장 모멘텀이 회복된다라는 거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서 11월 직후부터 바로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31일에 있는 브렉시트 추진이에요. 누가 브렉시트를 하느냐? 당연히 영국이죠. 브렉시트 이그짓이라고 해서 브리티시 이그짓이라고 해서 영국이 탈퇴를 한다. EU 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미 작년과 올해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기보다는 정을 떼놓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탈퇴한 이후로 EU한테나
뭐 주변국한테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으로 우려로 부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와는 한국 경제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이번 이란 이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1%도 하락을 안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참 웃긴 게 S&P건 그리고 다우지수건, 다우존스 산업지수건, 나스닥이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국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다. 아니, 당사자들은 그렇게 반응도 안 하는데 한국은 2200포인트 수준에서 2150포인트를 깨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가량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660포인트 선에서 640포인트 선, 음봉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4%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4% 수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영국 브렉시트 추진 1월 달에 확정 짓겠다는 이 내용도 우리나라 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1월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이죠. 미국의 민주당에서 상원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시키고 있고, 왜 연기시키냐면은 트럼프를 탄핵시키는 쪽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반대표를 던질 만한 사람들을 찬성표로 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하원은 민주당이 잡았어도 상원은 다 트럼프 편이라는 거죠. 법안 추진은 하원이 하더라도 결정은 상원이 내린다. 근데 그 중요한 결정권은 트럼프 쪽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하필 일정이 다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그래서 1월 설날 종합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뭐 경제 전망이야 좋게 나오면은 본전, 아니면은 하락 반영. 위에 두 가지 이슈는 영향가 없음. 그리고 이제 영국 브렉시트도 잘해야 본전이 아니라 그냥 이슈가 뉴스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하락 반영이다. 근데 웃긴 거는 시장 하락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 요것이 있겠고, 그리고 조정이 출현된 다음에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날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해당하는 이유들이 요 패턴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설날 이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1번과 같은 패턴이 되겠다. 명분이 발생되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게 1월 8일 영상과 그리고 저녁 공개 방송이었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란 이슈가 결국에는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이슈가 축소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2월 옵션 만기일 전에 다시 한번 이 상승세가 2200포인트에 걸리면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느냐?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거는 이란 이슈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던 방산주와 그리고 원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일 고점, 1월 8일의 고점 같은 그런 막대한 시세는 기대해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탈출하기에는 그래도 손색 없는, 부담이 좀 덜어지는 그 정도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시장이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는 폐렴,
중국 쪽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종으로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부분이 이상하게도 원인이 야생동물에 있다라고 해요. 야생동물에 있어서 이제 발생됐었던 리스크가 부각됐던 전염병이 뭐가 있었죠? 최근에 흑사병이죠. 웃긴 게 이번에는 이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원인은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발생됐던 그 부분이 문제다. 흑사병이랑 원인이 똑같다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환승을 하면서 탈을 바꿔 쓰면서 기술적 반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에 유행하고 있던 폐렴 관련주,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폐렴 백신, 요것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전장에 초반에 반응을 보였었는데, 초반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발 이슈가 아니라 국내 감염자 발생, 정확히는 감염자가 아니라 의심자였어요. 감염 의심자였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서 모두 다 꼬꾸라지게 됐다.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파루였죠. 파루, 체시스, 이글벳이었는데, 이게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제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 중국과 한국 간에는 왕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이멍구, 중국의 북부지방, 몽골 쪽은 한국과 교류가 좀 없을 수 있어도 중국 내부에서 발생된 이슈는 언제든지 편하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 시간 문제지 다른 게 해결 방안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중국 쪽에서는 대량 살처분해서 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동물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설마 중국이? 뭐 요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글벳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동물 백신인데 동물 백신이랑 도대체 사람 폐렴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뭐 그건 있어요. 최근에 펜벤다졸 이슈로 인해서 뭐 이글벳 쪽에 있는 약품이 사람 쪽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기대감,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쪽으로 엮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동물 백신이 폐렴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요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글벳은 정말 모르겠고, 강제로 엮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세가 나온다죠. 결론은 8,000원. 핵심은 체시스. 백신 쪽으로는 체시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파루죠. 파루가 있겠고, 이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파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시세를 통해서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루가 대장, 체시스는 지난해 있었던 돼지열병의 후폭풍,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3000% 많이 빠졌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1월 후반전에서는 시장 하락 전환도 다시 한번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1월 8일 수요일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국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셨을 거고, 이란 이슈, 중동 이슈를 분석해 드리는 거, 그 내용 배워두셨으니까 뭐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란 이슈 종료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